자, 시사 토크 라도라도 올도라도죠. 저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도가 접속사기 때문에 올도라도는 문법적으로 틀렸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도 이치라도가 맞긴 하죠. 예, 그렇죠. 네네. 네, 뭐 우리가 뭐 영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표현은 자유롭습니다. 네, 시사 문법, 네, 문법 상관없습니다. 시사 토크이기 때문에 그죠. 의미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감이 좋기 때문에 올도라도 전라도 일지라도 호남의 정신으로 시사를 바라본 정통 시사 토크쇼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입니다. 오늘도 양쪽 패널 거대한 패널입니다. 정말 썰전으로 치면 이철희 소장님과 이준석 패널과 맞먹는 우리 두 패널, 우리 안 선생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영입니다. 잘 지냈고요. 클릭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우리 김 선생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아니지만 두 번째 만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 깡냉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근황 토크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고요. 네. 사실 이거 국정화를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쵸. 예, 네. 조금 늦어서 좀 죄송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또 더 늦지 않게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꼭 시의성이 아주 급하고 안 급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자, 오늘도 자 막걸리 한번 뜯어보고요. 탁상 토론이 이탁이 아니라 이탁입니다. 네네. 혹시 전라도산입니까? 전라도산입니까? 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네. 무등 막걸리가 있고 비아 막걸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거 저 즐겨주세요? 저는 그 집 가게에 있는 걸로 먹습니다. 하긴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등이랑 비아랑. 저 한 잔 주시고. 제가 깜빡했네요. 저만 먹으려고 제가. 무등이랑 비아랑 차이점은 뭐냐면요, 네. 어떤 안주랑 먹냐에 따라 틀립니다. 개인적으로 무등이 좀 더 단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맛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탁주가 네. 그 지역 내에서만 생산돼서 공급이 가능했거든요. 그쵸. 네네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좀 법이 바뀌고 해가지고 요즘 네. 자유롭게 공급되고 예. 판례가 어떤 판례였죠? 지금 왜 병뚜껑까지도 왜? 네네. 그죠. 예, 그런 판례가 있었죠. 음. 주류 관련해서는 탁주랑 자도 소주 관련해서 또 그 지역에서만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만 유통해서 먹어라. 왜냐면 술이라는 게 또 변질되기도 쉽고 그런 판례는 있는데 다 옛날 이야기고요. 그렇죠.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입니다. 대체 국정이 무엇이고 검정이 무엇이고 그 차이가 뭔지 좀 일단 한번 짚어주시죠. 예, 한국사 국정화 논란. 네. 국정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나라에서 직접 편집하고 그쵸? 발행해서 네. 각 학교로 배급하는 겁니다. 네, 즉 나라가 주체가 돼서 그렇죠. 발행하는 건데 이제 일종 교과서라고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과 반대로 이제 검정이라고 하면은 네. 이 민간 업체에서 이 교과서를 만들어내서 네. 교육부가 보고 허가를 내주면은 이게 각 학교로 이제 배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이종 교과서라고 하는 겁니다. 네. 큰 차이는 이게 그러니까 즉 나라가 중심이 되느냐 민간 업체가 중심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한잔 하시죠. 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는 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를 국가가 만드는 거고, 검정교과서는 이제 민간 출판사들이 만들어서 검정을 통해서 이제 출간을 하는 거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든지 그 전 세계적인 현황을 우리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김 선생님 우리 좀 말씀해 주시죠.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거. 그런가요? 예. 안 선생님께서 아니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네, 베트남, 그다음에 일부 공산국가랑 북한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물론 세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에 반박에 저는 별로 반박하고 싶진 않은데. 일각에선 그렇다는 거죠. 중국도 국정인가요? 그러겠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 이제 교육부의 방향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왜 도대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지 각각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김 선생님부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뭐랄까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13년 그 교학사의 그 한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 거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학사와 또 다른 교과서 제작자들이 뭔가 팩트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서술하는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촉발했고 그것을 아무래도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명목 하에 정부에서는 국정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그렇죠. 명목입니다. 명목. 아, 참 그죠. 아니 근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교육부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정화이냐 아니면 검정 체계로 가느냐 사실 이런 건 정답은 없긴 합니다. 꼭 뭐 전 세계가 추세가 국정화라고 해서 우리가 꼭 실수했네요. 전 세계가 검정화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교육부가 이것을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죠? 여기에는 어떤 속내가 있고 또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아니요. 그리고 국정화가 어떤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부가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2013년 교학사부터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전부터 얼마 안 됐죠. 뉴 라이트라고 해서 어떤 보수 쪽 단체 쪽에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이게 아주 건전한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 국정 교과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 근현대사 이전이 아니라 이후인 겁니다. 사실 지금 조선 시대 또는 뭐 석기 시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뭐 청동기 시대 때 뭘 했든 그게 무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 근현대사 이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라는 건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검토와 또 반성이 있은 다음에 또 이렇게 정립이 되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우리 근현대사가 아직은 너무 짧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바로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좀 성숙해지지 않았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역사 교과서, 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시키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정권이 두 개지 않습니까? 보수 쪽과 진보 쪽. 물론 뭐 정확한 진보라기보다는 중도 쪽이죠. 그러면 뭐 대놓고 말하자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인데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교과서를 계속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역사라는 건 절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요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과서가 뭡니까? 이 국민들의 이 기본적인 배울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지 않습니까? 이 도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건 너무나 이건 옳지 않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거 교과서 손대고 교육 과정 손대고 옳지 않습니다. 뭐 우리 한잔 하시고 참 여러 얘기 나오네요. 김 선생 준비해 오신 거 많으실 텐데 한번 치고 나오시죠. 그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 법원이 정부의 입장에 손을 약간 들어줬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15일에 항소심 재판부가 뭐 금성이나 뭐 수산동화 뭐 이런 육종 교과서 집필진에 그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그들이 제소하는 것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판례 브리핑 들어가네요. 법원이 이제 한국사 교과 수정 명령이 정당하다고 아까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원심 판결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 원고 측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절 지나친 외자 도입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IMF 외환 위기를 주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또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 이렇게 서술한 것을 정부 측에서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아까 정부가 이겼다고 했죠. 원고 네. 패소 판결을 내렸으니까 네. 법원 의견은 박정희 정부랑 97년 외환위기 사이는 시간적 간격이 크다. 네. 또 가운데에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네. 그것을 IMF와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 구조랑 연관짓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확정된 것이라고 해서 네. 예. 지나친 외자 도입은 안정적인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정도로 수정을 해라고 이렇게 예. 명령을 내렸고 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 원고 측은 뭐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서 네.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 예.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네. 정부 측에서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법원 의견은 문장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또 행위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또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발생한 것은 진실이므로 이것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북한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뭐 북한 경제 계획이나 네. 뭐 또 각종 교과서 소제목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원심과 항소심에서 법원의 입장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교육부 손을 계속 들어줬죠. 네. 그래요. 금성교과서 예전에 그 판결이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수정 명령을 해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했어요. 그 교과서 원고자들이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해서 교과서를 어쨌든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리 제기를 한 거죠. 적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처음 판결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습니까? 예, 제 기억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기억을 했는데 그게 그 예전에 판례 평석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고대 교수님 누구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반쪽짜리 판결이다. 반쪽짜리 승리다. 이거는 정부가 수정 명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다. 그 어떤 다른 이 사안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손을 들어줬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네네. 아무튼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대단한데요. 네. 아니요, 준비해 오신 거 많으실 텐데 또 사실 이 국정이 되면은 네.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과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정화를 찬성하는 어떤 이쪽 의견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통일된 교과서를 배우면은 수능 시험 볼 때도 얼마나 편하냐. 예,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여기 반박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8종 이상 됩니다. 네네네. 영어 교과서 더 그 이상입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수능에서 수학, 영어 잘만 치르고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가 종류가 많다고 해서 수능에서 불리하다. 학생들이 공부량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예전에 그 교학사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이 교학사가 사실 누가 봐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교과서라는 건 이거 누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예, 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들 인정했고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의견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편향된 교과서가 있으면은 검정일 경우에는 그 학교가 이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전국에 단 학교 하나였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하는 학교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학교 구체적 명칭은 예. 명칭은 그만 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실상 채택률이 거의 0%였습니다. 0%. 즉 검정 교과서를 실시하면은 취사 선택해서 교과서를 선택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하면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우리는 자성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국정이면은 이건 너무 힘들어지죠. 그렇죠. 한 사안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둘 다 들은 다음에 스스로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제로도 지금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네네.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소속 현직 교사 1010명. 1010명? 예. 98.6%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 77.7% 반대. 네, 그 다음에 수도권의 4개 지역의 교육감이 모두 반대. 그 다음에 서울대 역사 교수들 44명 가운데 34명이
그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님이시죠. 황우여 장관님에게 네, 국정화 반대한다고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 대체 그러면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왜 대체 하는 건지.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도 좀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일단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 건국으로부터 일단 거슬러 올라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건국 시절부터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나서 사실 이 친일파 청산 문제가 참 많이 큰 핫 이슈였죠. 근데 알다시피 우리 국부라고 불리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친일파 청산에는 좀 소극적이셨습니다. 네, 그렇죠. 반민특위도 다 폐지하셨고 뭐 토지 개혁이야 사실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뭐 북한이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예,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 북한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예,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는 토지 개혁이 좀 미흡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큰 뿌리는 진보와 보수입니다. 예,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전을 일으키긴 했지만 가장 큰 약점은 그 속에 숨어있는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도 많은 반성이 있었고 많은 또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발목을 잡는 문제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헌법 전문 그쵸. 예, 아시죠? 헌법 전문에 버젓이 나와 있는 얘기죠.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4.19의 이념을 계승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로 따지자면 우리 한국의 건국절은 1919년 4월 13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게 뭐냐? 우리나라 건국절은 그때가 아니다. 1945년부터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 이후에 첨예하게 있었던 이 친일파 잔재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아주 간략하거든요. 네,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얘기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김 선생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뭔가 조금 한 발 물러나는 듯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교육부가 국정화 대신에 검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뭔가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씨죠. 그분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뭔가 표심 관리를 위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소위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님 5선입니다. 5선. 황우여 장관님. 보통 3선급이면은 상임위원장인데요. 5선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3선부터 신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요. 최경환 부총리랑 지금 라이벌이시죠. 뻘소리 했네요. 자, 우리 굉장히 긴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준비해 오셨는데 얘기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씩 서로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 비평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김 선생부터 먼저 하시죠. 아까 뭐 임시정부 법통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헌법 전문은 저는 정말 명문이에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초창기 때 그 유진호 박사랑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 또 광주 얘기니까 그 메이올이라고 광주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5월 정신을 이제 말하는 뭐 거기 헌법 전문을 캘리그라피로 그 설치 미술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건 참 헌법 전문 읽어보니까 캘리그라피로 멋지게. 네, 사실 일반 국민들이 헌법 전문을 읽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국정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그 본 마음을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과 1공화국을 다시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해 임시정부 법통은 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건드리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함부로 건든다는 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 친일의 역사를 빼고는 네.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 친일파에 대한 평가를 이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우리 아프지만 있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왜 빼려고 합니까? 이건 이대로 평가하게 그대로 두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천재교 교과서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 우리 유관순 누님 네. 할머님이시라고 해야 되나? 우리 유관순 독립 열사를 네. 아이 교과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교과서에 없어도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라고 예,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좀 일부의 교과서 네. 어떤 민간 업체를 보면서 네. 좀 한탄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지금 새누리당의 대표님이 누구시죠? 예, 김무성 대표님 차기 대권 주자이십니다. 아까부터 실명과 직접적인 언급을 잘 하시는데 실명 방송이면 오케이 뭐 어쩌세요, 그죠? 아니, 네, 대표님이시니까 네. 정말 호탕하시고 예 체격도 좋으시고 저 말씀을 하고 싶으셨군요. 아니 저 그분 보면은 약간 장비가 생각납니다. 예, 아주 호탕하시고 인물도 좋으십니다. 정말 예 정말 할 얘기만 예. 네. 근데 김무성 대표님께서 예 국정화 교과서를 상당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예.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님 아버님께서 옛날 전남 방직이었나요? 네네. 예, 거기 사장님이셨는데 그 친일의 행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적산을 뭐 불화받으셨죠. 예, 그렇죠. 친일이라기보다는 뭐 그래서 뭐 적선이요, 적산? 적산, 예, 적의 재산이란 말이죠. 일제가 버리고 도망간 재산입니다. 적산. 네. 실제로 그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이제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일 겁니다. 왜냐? 차기 대권을 노리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은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예전에 미국 가셔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쓰인 역사 교과서로 우리 현대사를 배우는 것은 막아야 한다. 좌파 세력이 준동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좀 반대로 돌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과연 그쪽에서 제시하는 역사를 학생들한테 주입시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역사는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EH카 들어보셨죠? 뭐라고요? EH카라고 네. 유명 에드워드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예, 그분이 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국정화 하면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예, 뭐 되돌려 드리고 싶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준비 너무 많이 해오셨는데 뭐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혹시나 아쉬운 거 있어요? 아니요, 뭐 근데 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길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네네. 영화 천군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천군이요? 그 김승우 박중훈 씨 주연의 아마 2005년인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박중훈 씨랑 김승우 씨가 서로 그러니까 남과 북의 서로 사람인데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임진왜란 시절로 갑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네. 임진왜란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뭐 당연히 이순신 장군님이죠. 네. 그래서 비록 남북이 서로 싸울지라도 이순신 장군님을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면서 같이 도우면서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판타지 영화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 코믹한 영화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새누리든 새정치든 싸우지 말고 남과 북이든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는 똑같이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예,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예,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같은 민족인데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잠비우 오늘 마무리하시죠. 제자는 진작에 비웠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조금씩만 드리겠습니다. 뭐 비우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잠만 채우고 네. 오늘 예. 시사토크 라도라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라도라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한잔하시죠. 네. 마지막에 PD님이 웃어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뭐했어.